피치포크라는 개념은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러한 조정을 보이는 것과 이러한 조정을 보이는 것은 피치포크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피치포크로 보면 이건 중심선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중심선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 이것도 중심선이 지금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정의 깊이가 지그재그의 형태로 가면 피치포크는 누워버리잖아요. 그 조정의 형태가 플랫으로 오면 피치포크는 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조정이 옆으로 갔다가 가정을 하지요. 옆으로 길게. 혹은 추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길게 갔다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폭이 넓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폭이 넓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죠?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갔을 때 폭발력은 상당히 커지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국면이 만약에 내게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면 이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 이런 밴드를 하나 이제 우리가 중심선에 뭐 이런 이제 포크 밴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시장이 어떻게 상승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러한 형태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혹은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못 보여주고 옆으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밴드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처음의 밴드를. 그죠? 그러면 뭡니까? 1파동과 3파동은 사실은 동일한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파동에서는 급격한 변화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파동 변화의 법칙이라고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것은,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1파동이, 2파동이 지그재그면 3파동이 프레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나, 1, 3, 5파동 중에 하나는 연장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것을 수정하기를, 1, 3, 5파동 중에 하나는 각도가 변화한다. 2번, 4등의 조정파동도 각도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각도의 논리가 바로 소위 말하는 이 변동성의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냥 상승하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장기 밴드에서는. 그러면 이 장기 밴드에서 쉽게 말하면 이것을 벗어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 전체로 왔던 이것이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이쪽이 밴드가 열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밴드가 열릴 가능성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강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만들어내려면 못 만들어요. 이게 위쪽 밴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다시 당기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밴드가 열리니까 이럴 때 장기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 변동성이 상방향으로 뚫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마지막입니다. 파동에.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냥 시세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세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출발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마지막 상승 파동이 새로운 파동으로 계속 가는 장기 파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조정 파동이 나와서 모습을 보고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조정 파동은 중간 연결 조정 파동이냐 마무리 조정이냐 하는 차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밑으로 열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밑으로 열리는 게 쉬우냐 하면 길들어져 있는 시세의 밴드는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이 밴드 안에서 이렇게 와다가 이쪽으로 열리는 것은 쉽게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중심선만 위협해도 여기는 확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심선만 연결해도.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오는 주봉상의 파동에서 이 정도 오는 지점이 되면 이 아래쪽으로 확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시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의 물리학적 각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세의
각도가 변화하는 변화율이다. 변화율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변화율이다. 그 다음에 각도가든 시세든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예각일 때 변화가 가능하시 둔각일 때는 시세의 연속이 지나지 않는다. 둔각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시세가 가다가 이렇게 가면 이건 시세의 연속이지. 아무리 가도.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가도 이건 연속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세의 연속에 있는 거지 이것은 시세가 변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론이라는 것을 보면 넓은 의미에서 시세는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그 안에서 이때의 어떤 이격, 괴리를 보고 생각하자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격의 괴리라는 것은 이 각도의 날카로움에 괴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각도가 이렇게 와서 똑같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연결되었어야 되는데 이 각도가 둔해진다든지 이건 뭡니까? 조정파동이죠. 이 각도가 날카롭다 그러면 한 파동이 끝나는 거지요. 새로 출발하는 것이 이 각도보다 더 날카로우면 파동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파동의 변화율이 더 중요한 것이고 파동의 괴리율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파동이다, 각도다, 뭐 이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주식이든 선물이든 특히 파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동성인데 이 변동성의 핵심은 각도가 변화하는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각도가 변화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변동성 확대의 지점에 도래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그 각도가 유지되는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세가 계속 오르고 계속 떨어지고 안에서 출렁출렁 해봐야 그 전체 피치포크의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 변동성의 변화는 안 나타납니다. 어떤 각도에서는 피치포크 밴드가 넓잖아요. 횡보 시세로 횡보로 조정을 해버리면 피치포크 밴드가 넓고 지그재그를 하면은 피치포크 밴드가 좁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지점들은 피치포크 밴드가 넓을 때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변동성이 커지고 피치포크 밴드가 좁을 때는 피치포크 밴드를 벗어났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막 정말 핵심입니다.